정리가 됐어요. 저는 러시아어 통역사 박정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항상 러시아어 통역사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작가도 그렇고 또 여행을 하게 된 그 여행 큐레이터직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맨 처음에 시발점은 통역사이기 때문에 의뢰가 들어왔었고 또 통역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또 직업을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서 항상 통역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쯤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계속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으로 사업을 해보시겠다고 왔다 갔다 좀 조건, 환경을 좀 보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저희가 피치 못할 또 사정이 생기면서 다 같이 가족이 그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살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어를 배웠습니다. 2008년도에 LG 상사라는 곳에 입사를 해서 대리가 되기까지 한 3년 조금 넘게 일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러시아어 특기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에 이 석유 자원부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 고위급 관료하고 이제 미팅을 할 경우에 그럴 때부터 이제 쭉 통역을 했었죠. 번역도 하고 회사에서 계속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네. 그러다가 결혼하고 뒤늦게 특번역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정부 관료들이 만나셨을 때 회의를 통역해드린다든지 법정에서 재판을 통역하기도 하고요. 또 공장에 실사를 나가서 통역하기도 하고 또 병원에서 통역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해요. 구본부 회장님 자택에 가서 통역했던 것도 굉장히 그 인상 깊었던 경험이었고 정부 다양한 기관에 이제 제가 갈 수가 있어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왜냐면 이제 누군가 고위급 관료가 들어갈 때 저는 항상 수행처럼 붙어서 가기 때문에 국정원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뭐 청와대에 간다든지 뭐 그런 경험들은 늘 새롭고 굉장히 인상 깊고 한 경험들이죠. 수술실에서 2달 동안 그 통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정형외과 의사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정형외과 그 기술을 배우려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또 친절히 통역을 해드리면 이거는 우리나라 가서도 이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고쳐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말씀 하실 때 굉장히 보람되고 수술실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막 째고 피나고 태우고 막 지지고 막 이런 것들 처음에는 조금 놀랐는데 한 2달 있다 보니까 전혀 놀랍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경험이고요. 어떤 분들은 가끔 장난으로 마음대로 통역해서 마음대로 다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의미를 제대로 상대한테 전달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또 생각했거든요. 언어가 달라서 말은 안 통하지만 마음은 통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의미로 또 마음 통역사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한부모 가정으로서 이 이야기를 자녀는요 이 상황을 그냥 겪을 뿐이고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야 라고 충분하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들의 마음을 알아야 정확히 전달하고 싶은 바를 제가 아니까. 중도에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오셨는데 아빠만 추방을 당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애들만 남는 거예요. 네. 그럼 애들은 어떡하지? 그리고 애가 또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 법정에서. 아빠랑 딸이었어요. 또 심지어. 그래서 그때 상황이 또 이게 감정이입이 되면서 너무 눈물이 나서 힘들었던 그런 통역들이 있었거든요. 사람의 그 정서를 이해하고 마음을 조금 이해한다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요새 들어 좀 해요. 제가 이제 그 법원에 통역을 가는데 통역 가기 전에 법원에서 저한테 이런 통역의 소환장이라는 걸 보내주세요.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이 항상 이렇게 있으니까 아마 여기 범죄자 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늘 어떤 고소를 당하는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코로나 있기 전까지는 그냥 일반 회사원 월급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또 한동안 조금 어렵다가 화상회의가
갑자기 많이 급증했어요. 네. 그래서 화상회의 통역으로 많이 또 나가다 보니까 그것도 얼추 비슷하게 맞춰줬고, 그 이후에 지금 문제는 러시아 전쟁이에요. 전쟁 때문에 좀 줄었어요. 그 성수기 비수기가 좀 뚜렷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여름 겨울 같은 경우에 거의 일이 없어요. 봄부터는 새로운 업체 미팅도 해야 되고 새로운 일거리도 따내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해야겠죠. 네. 다른 업체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역을 연초에 많이 하고, 여름에는 해외 같은 경우에는 휴가가 길어요. 겨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거의 일이 없다고 보면 되는데, 그때 뭘 하면 좋을까,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싶진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책을 그때 쓴 거예요. 싱글맘, 싱글데디가 쓴 책은 있는데 네. 자녀의 입장에서 쓴 책이 없더라고요. 아마 저와 같은 비슷한 이유로 조금은 쑥스럽기도 하고, 또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 전부의 이야기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죄송스러워서 얘기를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살다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왜 나는 항상 죄 지은 사람처럼 살았을까? 그것이 죄가 아니고, 또 드러내도 당신들이 놀랄 만한 이야기도 아니고, 나는 늘 일상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일도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고, 네. 또 이렇게 살아도 잘 삽니다라는 걸 또 보여드리고 싶었던, 어떤 위로가 되고 싶었던 것도 있어서 그 진정성을 가지고 썼던 것 같아요. 아빠가 저희를 키웠던 방식이 보통 엄마들이 키웠던 방식과 달랐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아빠의 육아 방식을 알려주고 싶었던 게 꽤 많았어요. 아빠의 육아법이라고 사실은 그렇게 명명하고 싶기도 했었고, 아빠한테는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쓰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사전에 드렸는데 그래 써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썼고 나중에 책을 드렸는데 사실은 끝까지 다 읽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씀으로 인해서 제 안에 그냥 보기 싫어서 덮어놨던 상처 있죠. 너무 열어보면 너무 아팠던 것 같은 거 덮어놓고 그냥 안 봤어요. 외면하고 이걸 꺼내서 차곡차곡 다시 옷을 정리하듯이 다시 개켜서 올려놓고 정리를 싹 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개운한 거예요. 환스러웠던, 예를 들면 그런 감정도 다 토해내지고 정리가 되고 이 글로 다 정리가 됐어요. 너무 신기하게. 대학원을 2년 동안 다닐 때는 진짜 지금 일하는 거에 뭐 반에 반, 그러니까 아주 못 미칠 정도로 시간이 너무 없었고 하루 종일 학교에 있던지 과제를 하던지 하여튼 그냥 쩔어서 살고 있었는데, 그게 딱 끝나고 나니까 너무 해방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기계발 강의 같은 거 듣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강의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강사를 하시던 분이 제안을 해줬죠. 특이해서, 통역사니 러시아어니까 특이해서. 이건 역시 이슬람의 신학교였는데요. 안 나왔으면 했던 장면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가축시장에 갔는데 퉁퉁 부어가지고, 거기가 지대가 높아서 그런지 그렇게 부어요. 아침 일찍 갔는데 말을 갑자기 타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장도 없고 발걸이도 없고 누가 잡아주겠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올라갔는데 깽차 하는데 그때 이미 느꼈어요. 뒤에 내 질펀한 엉덩이를 누가 찍고 있다. 이걸 나 여기서 끝났다. 나는 내려놔야겠다. 여행을 아주 찐으로 갔다 온 건 이번 그 방송 촬영을 통해서인 것 같아요. 거기서 만났던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저 손녀처럼 이렇게 우리 집으로 시집와, 우리 집 와서 일해 막 이런 거 네. 얘기해 주실 때 외국인이라고 보지 않구나, 그냥 또래 손녀처럼 되게 보시는구나, 그럴 때 되게 좋아요. 한 여성이 뭔가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든지 어떤 일에서의 성취가 있으려면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는 건 누군가의 희생이 꼭 뒤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가 없어서 우리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라고 조금 아직까지도 엄마가 없는 것이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네 라고 느꼈는데, 그 자리를 남편이 채워줬어요. 제가 망설일 때 항상 남편이 그냥 해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용기를 얻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워킹맘으로 산다는 게 바쁘고
또 그럴 때도 있지만 뭔가 성과를 이루었을 때는 남편 덕분에라고 제가 또 많이 얘기를 해주니까 서로 좋아해요. 정량적인 목표를 정해놓으면 그 정량을 딱 채웠을 때 더 이상 꿈이 없어서 허무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성적인 거를 하나 정하자면 내가 느낀 기쁨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는, 비슷하게나마 그걸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게 지금은 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서 되게 좋았던 거를 설명해서 그들이 한번 체험해보고 공감하는, 같이 기쁨을 느끼고 감동하고 위로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꿈이죠.